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꿀잼이자 야권의 5호 대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자타구는. 아, 제가 하고 부끄럽다. 일단 저는 김광진입니다. 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 박수. 네. 그럼 우리 장 PD님이 지난 시간에 건강상의 문제로 네. 빠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후기 게시판에다가 난리가 났어요. 네, 걱정의 말과 더불어 네. 악플을 감당하지 못해서 못 나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의견들까지 막 하셨는데 진실규명 그러니까요. 하시죠. 제가 악플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서 목소리 잃었잖아요. 목소리를. 그 몸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악플 때문에 못 나왔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악플 때문인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어쨌든 목소리를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아서 다시 왔습니다. 그럼 뭐 지금 다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좀 사실 좋진 않아요, 많이.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몸이 아예 안 좋은 거예요? 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심신이 지금 병약해 있죠. 심신이 네. 회폐해진 건가요? 네. 최순실 씨의 말에 따르면. 네. 그래서 청취자들이 그 마음을 다 느꼈는지 몰라도 처음 방송 나가고는 안설수설이다.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다. 장PD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정주식 공부 좀 하고 나와라. 왜 맑게 못 알아듣냐? 아니 근데 그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맞아. 갑자기 기조가 딱 바뀌어가지고 댓글 부대 푸신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못 알아듣냐? 난 다 알아먹겠구만. 장PD 말 맞지 않냐? 이런 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던데. 샤이 장부경 분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체로 다시 네. 만나니까 이렇게 활기차지는 것 같은데 실제 지난 시간에 우리 둘이 해보니까 완전 우울했어. 에이, 두 분 케미가 하기 너무 싫었어요. 좋던데요? 너무 둘이 좋던데? 해서 16위 올라갔어. 에이, 장부경 있었으면 13위까지 올라갔지.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완전체로 함께 하는데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렇게 네. 정상으로 같이 하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 인물전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우리 팟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팟캐스트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또 명확하게 보면 정치 시사 팟캐스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삼국지 인물전이 네. 또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딱 그 구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죠. 갑자기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서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인물전의 저자 김재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길게 인사 말씀 길게 해주시죠. 인사 말씀 드려야 되나요? 지금 시사정비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인기가 있는 방송인데 이렇게 뭐 좋은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초대 손님 가끔 가다 보니까 좀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인물도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휴머니즘이 있어가지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민폐를 안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근데 삼국지 인물전은 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20회까지 이제 하기로 얘기를 하고 했던 거예요. 등장 인물이 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 또 하려면은 제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몇 회까지 하셨어요? 20회까지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요? 예. 일각에서는 네. 유표편에서 예. 갑자기 그 문을 닫게 됐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는 원수다 그 편을 찍고 그 순위가 팍 올라갔었는데 이제 문재인 편을 네. 좀 좋은 캐릭터에 매칭을 안 하고 네. 유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유표에다가 이제 매칭을 해서 얘기를 한 뒤에 정말 신기하게 순위가 팍 꺾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순위가 꺾인 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제 문재인 독자분들한테 다음 편은 뭐였어요? 다음 편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충격이 커가지고. 사실상 마지막 편이었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한 중간쯤에 사실 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욕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다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문재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근데 일단
작가라고 저희가 모셨으니까. 예, 작가 맞아요. 작가라고 해야 될지,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호칭이 네. 명확한데, 어떤 이름이 훨씬 더 좋으신가요? 둘 다 사실 부담스러운데요. 그 작가라고 하기에도 제가 뭐 그렇게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작가라 그러면 보통 문학, 뭐 소설이나 뭐 시 이런 것들을 좀 잘 쓰는 분들을 작가라고 하잖아요. 뭐 등단하거나.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한시 이런 책도 쓰고. 그거는 그냥 뭐 제가 교양서로 낸 거라서. 어쨌든 그것도 조금 뭐 감사드리기는 한데 좀 부담되는 면도 있고요. 몇 권 내셨어요? 8권 냈어요. 제가. 오, 작가네. 작가님이시네. 그 최근에 또 출간하셨어요. 예. 2014년도에 삼국지 인물전이 먼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1년 쉬고 2016년 작년에 군웅알고 대한민국 삼국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군웅알고 대한민국 삼국지네요. 그죠? 네, 작년에 나왔던 나온 책. 거. 아, 네. 벌써 그게 작년인가 봐요. 작년 됐어요. 기념에 네. 가가지고. 그니까요. 갔던 게. 예. 오,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네. 와주셔갖고. 네. 그럼 앞서 나온 그 삼국지 네. 인물전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앞서 나왔던 거 2014년도에 나왔던 거는요. 약간 스케치 형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일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초잖아요, 여기가. 그때는 네. 문통이었지만 여기라고 하면 김광진 의원님. 네. 아, 미안합니다. 이게 보이는 건데. 그냥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쓰고 그리고 스토리를 그냥 뭐 어느 정도 조금만 가미를 한 거라면 군웅알고 대한민국 삼국지는 물론 제 직관에 의존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제 직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더 많이 추가한 정도의 책?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팟캐스트 듣는 대다수 그 청취자들이 네. 그 미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여권 대선 주자들보다 일명 빅3라고 하는 그 야권 주자들의 능력을 더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군웅알거 대한민국 삼국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출간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나갔어요? 다시 한번 질문이다, 이거. 야, 정말,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이게, 요즘 워낙 이제 뭐 세상이 빨리빨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막 롱런하고 막 이게 잘 되고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해서 뭐 이슈가 터지면 거기다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작년에 책이 나왔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뭐 출판사에서 A를 써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 다 소개가 되고 네. 심지어 교보문고에 전광판 광고까지 때렸는데 안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뭐 제 능력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러니까 책만 쓰면 뭔가 큰 이슈가 책만 터진다. 쓰면은 그래요. 사실 뭐 이게 책 뭐 2권밖에 안 썼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삼국지 인물전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어요. 네. 일주일 만에 2세 들어가고 교보문고에서 정치 분야 어쨌든 탑10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고 일주일인가 며칠 지나가지고 세월호 형사가 가라. 뭐 저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네. 네. 우리나라가 다 뭐 스톱이 됐었죠. 그랬었고 제가 요즘엔 그 신동아에 김재욱의 대선 삼국지라 그래가지고 네.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선전을 딱 했어요. 나 이제 이거 쓴다. 그랬더니 또 하여튼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하여튼 무슨 일이 그게 뭐예요? 일단 제가 뭐만 하면 네. 어쨌든 다 묻혀버리고 오늘도 사실 시사정비서 정말 유명한 방송인 거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나온다고. 그러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인가요? 네. 특검 연장 네. 거부실일 하지 않는다. 네. 또 묻히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무슨 뭐만 하면은 아니에요. 저희는 황교안 그래요. 따위한테 묻힐 방송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근데 네. 신동아 연재 말씀하셨는데 예. 신동아와 딴지일보에 동시에 지금 같은 그렇죠. 글을 연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아닌가요? 이거? 안 그래도 딴지일보 쪽은 제가 글을 연재하는 건 아니고요. 글을 제가 주면 그쪽에서 이제 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2차 사람을 네.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무력, 지력, 매력, 삼국지 게임 수치 네.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신동아에 나오는 글은
군웅할거 대한민국 삼국지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표를 유표로 이제 했었잖아요. 네.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애정을 담으면서 네. 그럼 과연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내용이 좀 다르죠. 네, 말씀하신 그 네. 문재인 유표에 비유했던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지난번 군웅할거 대한민국 삼국지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등 대권 예. 주자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음.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바로 너무 지금 태세죠. 대세에 휩쓸려가려고 하는 거 아, 아닙니까? 아니, 바람직한 테러입니다. 뭐 네. 저는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에 당연히 휩쓸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신동아에 쓰신 거 보니까 네. 조조가 되어가는 문재인 이렇게 하셨던데. 예,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데 또 조조가 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많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생각하잖아요. 응? 아니죠. 유비해주라 이러는 건데. 유비는 망하잖아요. 물론 조조도 본인이 황제가 되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국지를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보통 조조를 좀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주인공 아니에요? 유비가 주인공이죠, 원래는. 유비가 주인공인데 망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황제가 되진 못하지만 그 이후 자식들이 이제 어쨌든 그 한나라를 또 네. 뒤집어 엎고 위나라 세우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뺏기지만. 어쨌든 그 삼국지를 얘기를 하면 조조를 주인공으로 보고 조조가 좋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면에 맞춰서 얘기를 한 문재인 전 대표를 음. 유표에서 거고. 이제 조조에 비유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신 건가요? 그게 본인이 노력을 한 거든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뭐 참모진이든 아니면 그 유권자들이 요구를 했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기존에 좀 단점으로 지적했던 것들 좀 약간 미온적이다. 자기 말을 좀 얼버무린다.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한다. 그리고 이 양반 버릇이 자꾸 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되물어봐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답답해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럼 합법들이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단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고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일단 그 모습부터 일단 저는 바뀐 거에 굉장히 저는 고무됐어요. 그래서 일단 겉모습부터. 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뒤끝을 남겨놔야죠.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네. 지금 조조의 그 작가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조조에 지금 비유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 이유 중에 누가 하나가 또 삼국지를 가지고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 없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 네. 좀 조조의 모습이 연상되는 이유는 네. 그냥 대세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조의 대세론 그리고 또 지금 그 문재인의 대세론 저는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뭐 인재들이 막 인재 영입이죠. 그렇죠. 뭐 인재들이 막 예.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렇죠. 점이라든지 예. 그렇죠. 저도 그거를 어쨌든 신동아 연재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고 가장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그거죠. 유능한 사람들이 이게 모이는 것. 그리고 뭐 조조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신을 가리지 않잖아요. 네. 신분은 고하도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써주거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기 어쨌든 유비는 인재에 대해서. 신분 고하를 많이 따졌나요? 유비- 삼국지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유비 같은 경우는 신분 고하를 따질 저기가 없이 원래 사람이 없었어요. 유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죠. 누구 오면 땡큐인데 근데 갑자기 많이 궁금한데요. 없었죠. 예. 삼국지 전문가세요? 아니요? 아니 난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삼국지를 뭐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삼국지- 나는 삼국지에 대해서 말할 만큼 뭐 아유 그렇진 않아요. 상식이 있다. 뭐 증거가 뭐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월탄 박종화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삼국지가 있어요. 84년도판 음각 거. 그거를 제가 14살 때부터 중1 때죠.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 안 하고 한 10번 읽었어요. 10번. 예, 그게 전부고요. 그 이후에 삼국지를 갖고 책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어쨌든 원동력이 된 거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게임이었어요. 다 까먹잖아요. 제가 올해 47인데 20몇 년 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20대 전에 이미 삼국지를 다 읽었는데. 근데 이제 그 고해이사 일본에 네, 그 네. 삼국지 게임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시나리오 모드 막 이게 있어요. 역사 그 대로 플레이하는 거. 네. 그거를 보면서
계속 이제 기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금 잘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부담돼요, 저는. 삼국지를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네. 뭐 심지어 뭐 서왕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조조 장수 중에 도끼 쓰는 장수. 네. 서왕이 타던 말 이름이 뭐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포 적토마는 알아요, 그죠? 그 화류만가 그래요, 그게. 네. 근데 그런 거 아는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소위 말하는 덕후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되게 부담돼요, 사실. 근데 이게 삼국지 인물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뭐 삼국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냐 이 차원보다는 현실 정치인을 이 삼국지 인물에 매치시킨 건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건 순수한 직관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그 매칭 시켜 놓은 그 네.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처음에는 네. 많았죠. 지금 그렇죠. 문재인 빼고 굉장히 많죠. 예. 네. 예, 문재인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편 나왔을 때도, 물론 이제 제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게 제가 무슨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뭐 비토하거나, 저 사람 필요 없어.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꾸 얘기를 해서 문 전 대표가 그 얘기를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정치인이잖아요. 네.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비판이 아니었던 게 뭐였냐면, 그냥 문재인은 유표다.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예. 형주를 벗어나야 한다. 유표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유표니까 너는 그러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네. 그 유표를 벗어나서 이제 좀 큰 데로, 중원으로 나가라. 뭐 이런 그런 메시지셨던 메시지였죠. 거였잖아요. 오히려 진짜로 기분을 나빠해야 될 지지자들은 박원순이나 안철수 지지자가 정말 기분 나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2014년부터 지금까지 논조 안 바꾸고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지금도 전혀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네. 어떻게 물러가는 걸 봤어요 저는. 이분이. 그 안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근데 물러갈 때의 그 뒷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남 탓 안 하잖아요. 네. 다 내 부족한 탓이다. 내가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딱 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뭐 서울시장 3선을 할 건지 그 이후에 또 어떤 도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퇴를 하시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정말 진심이라면 저는 4년 뒤에 지금 모를 거라고 봐요. 오히려. 조금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문재인 그렇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문재인은 왕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사실. 문재인 그럼 안 된 것 같다? 이건가요? 잘 편집해주세요. 아니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될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거는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설사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기대를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저도 기대를 걸어요, 사실은. 기대를 걸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냥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이. 저 4년 전에 문재인의 대선,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 저서에서는 문재인의 지난 대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유표와 손견이 싸웠던 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억지로 싸웠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치러졌던 전투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자기 싸움을 시작했다. 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것도 고무적이고 그런데 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그때랑 지금이랑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는 문재인한테 몰빵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네. 싫든 좋든 간에.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30% 이상 나오고 1등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네. 이제 각 당들이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경선해가지고 한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돼갖고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재인한테 일단 몰빵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형 자체가 굉장히 문재인 본인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고 본인 자신이든 아니면 주변의 어떤 세력이든 뭐 그런 것들이 더 커졌는데 네. 조건들은 외부적으로 좋아졌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형은 좀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 네. 선거는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제도 자체가. 근데 결선 투표를 염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내 선거에서 흠집 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실상의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대세론이었던 거죠. 대세 아닌 대세론. 그렇죠. 추대론에 더 가까운. 네.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당내 주자들도 있고 결선 투표 갈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안에 과정에서도 계속 치고받고의 싸움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하면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크맨이라고 하는 음. 자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1대1의 구도면 야당 출입 기자들은 이제 그 당을 거의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네. 부르다 보면 우리 당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기자들끼리도. 아, 기자가 그래요? 기자들끼리도 어. 그냥 그렇게 사석에서 세뇌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구나.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내용도 다 숙지하게 되고 누구보다 숙지하잖아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우리 당의 야당 출입 기자들 네. 이 사람들도 이제는 문재인 파와 안희정 파와 음. 이재명 파로 나뉘는 거예요. 마크맨이. 그러니까 아. 내 후보가 이재명인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야당 출입 기자, 예를 들면 국회 출입 기자 중에서 야당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200명이 다 문재인 편에 생각해서 네. 박근혜를 비난해 줬는데 이제는 기자의 논조가 내 마크맨인 이재명을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상하고 안희정도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안희정의 마크맨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비난하는. 근데 이 상태에서 2등, 3등끼리의 비난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네. 우리 당내 1등을 비난하는 네. 기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원래 여당 출입기자 200명 전체는 원래 적이고 그렇죠. 우리 당 200명 야당 출입기자 중에서도 한 70, 80명 빼고 나머지 100여 명은 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논조에서 매번 공격을 당하는 그 뭐 오죽하면은 뭐 숨만 쉬어도 까인다고. 그러니까 전생도 이제 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저도 많이 사실은 회복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표를 엄청 깠는데 이제는 미안해서 제가 못 갈 지경이에요. 주로 뭘로 가셨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는 항상 비슷한 걸로 까요. 그러니까 조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라. 네. 그리고 대중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정책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유권자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미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뭐 태도를 보고선 후보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해봤죠. 그럼 비난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후보 주자들마다 네.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도 또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공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하여튼 네. 페북에서 돌고 돌아서 저는 문재인 대표를 저는 지지를 하겠다, 뭐 비판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낫죠 문재인 전 대표가. 왜 제일 낫냐 아니, 하면 여기서 네. 게스트한테 어떤 후보 지지하냐라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건 누군가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왜냐면 다른 사람은 네. 누구 지지하는지 뻔히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불렀고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했을 적에 어쨌든 문재인 대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시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지자들끼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지자들이 좀 과열되니까 좀 그러지 말자. 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물론 이재명 시장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네. 쓰면 네. 시민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는 그런다 치고 네.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캠프에서 연락이 네. 온 적이 있습니까? 에이 그런 얘기를 있었구나. 아니 그런 네. 캠프에서 저한테 뭐 제가 뭐라고 뭐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뭐 연락을 온 적 있죠. 그냥 문자 하나 와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 문자 하나 와서 그냥 너 당신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다. 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같이 뭔가를 할 생각이 있냐. 오히려 반대로.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쪽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저는 있어요. 예, 그러세요?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좀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썼는데 공식적으로 직설에서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네, 직설에 그러니까 제 칼럼을 직설에 올렸죠. 그랬더니 그 당에서 그 당과 사실 뭔가 이렇게 그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그 글을 내밀면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지 몰랐다면서 그 프로젝트가 파기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너무하다 그는. 그래서 좀 옹졸한 역시 그 글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뭐 당 있잖아요. 국으로 시작하는 그 정당. 원소에 비유됐던 그분. 네. 당. 국민승리 21일. 그게 뭐야?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그거는. 근데 아까 그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 손견과 유표가 싸웠던 일 그거는 유표의 자기 싸움이 아니었다. 아니었죠. 네, 그렇게 얘기해. 듣고 그 차이가 몰라요. 뭐냐면 그 권력 의지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유표랑 그 조조가 가장 크게 구분되는 점이 내 권력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근데 문재인 주자의 4년 전과 지금의 모습 그때보다는 권력 의지가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달라졌죠. 네. 그거는 일단은 오딩만 봐도요. 지금 정말 달라졌어. 되게 단호해지고 그리고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 일단. 네. 근데 진짜로 잠깐만 사석에서 해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너무 강해요. 권력 의지가. 그러니까 권력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 어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짜 대통령이 돼서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저것도 좀 해보고 싶고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뭐 사회 변혁 의지 정도. 그게 또 권력 의지랑 그리고 그 연결이 되는 거니까.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진짜 네. 바꿔봐야 되는데 이거 이러지 않냐라고 하는 그 토로를 너무 편 많이 들어주신다. 의원님이. 이해해야지 많이 하게 뭐. 돼요. 네. 5호 대장군인데 이해해야죠. 뭐 의원님이야 뭐 아예 대놓고서는 아니 근데 했다고 5호 했으니까. 대장군은 유비의 5호 대장군인데 저기는 그렇네. 조조잖아. 에이, 뭐. 큰일 났네. 난 누구 편에서 해야 되지? 현실하고 삼국지는 달라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잖아요. 4년 전에는 주변에서 막 그 문재인 대표한테 대통령 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아군들한테 그런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그거는 이 양반의 어떤 태도를 보고서는 그렇게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2년. 대선인가요? 네. 네. 그때도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좀 달라진 게 지금 문제인 건데 그때도 권력 의지라는 거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자기도 되고 싶어.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될지 몰랐겠지만 네. 지금보다 그때가 어찌 보면 더 유리했는데. 근데 그건 또 예. 그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의지 자체는 훨씬 늘어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면 네. 저도 선거를 떨어져 보니까 네, 한번 그게 져보니까 달라요. 네, 져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 선거에는 현역이었고 네. 뭐 하니까 막 아침에 시장 가서 막 뭐 하고 하는 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선거하라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하잖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라고 왜 그걸 네. 꺼렸을까? 그냥 네.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배가 고파봐야 돼 이래서 사람이.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예. 떨어져고 나니까 이제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의지로서의 권력. 예. 그러니 이러이런 상황일 때 내가 저 자리에서 뭘 했으면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내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뭐 이제 이런 게 불끈불끈 생길 때가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이런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이렇게 진 분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아까 5호 대장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해 보자면 이제 문재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주위에 5호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5호 대장이 포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지금 워낙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뭔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만은 표창원 의원 조자룡. 네. 이 어쨌든 그
문재인 대표한테 조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들을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네네. 팍팍 나가는 거를 표창원 의원 선거 예. 사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절대 아닙니다. 객관성이 지금 아니요, 상실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분이 조금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고 표창원 의원 예. 선거 사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얘기 좀 일단 하고 너 압박 면접이야. 이거. 압박 면접. 김광진의 입사정비소야. 왜 그래요? 그거요? 어? 뭐 잘못했어요. 꼬랑지 내릴게. 표창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있는데, 제 글을 이제 보시고, 2013년도에, 그리고 좀 친해지고, 메시지로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뵙고, 그러고 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뭐, 단연간 제 글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너 그냥 나랑, 나 좀 도와줄래? 정말 뜬금없이. 저는 네.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어쨌든- 당선될 줄 알았습니까? 아,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무조건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니까. 아니요. 무슨 그런 말이냐고. 이름 석자가 있잖아요. 표창원 선생. 개인 운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어쨌든 개인 운이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도 충분히 저는 이길 거라고 봤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표창원. 그다음.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문재인 캠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현실과 상관없이 삼국지 인물전의 이야기로. 삼국지물전에 뭐 똑같죠. 아까 표창원 네.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의원님이 좀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답 나왔네요. 아유, 네. 그거 말고 넘어가서 누가 옆에 진영을 딱 짜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예를 모습을 들면 뭐 한번. 오 대장군도 있지만 제갈량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거요? 네. 글쎄요. 제갈량이면은 조국? 아. 네, 조국 선생님. 이번에 부산에서 토크쇼 할 때는 같이 하시던데. 음. 조국 교수님이 예. 탄핵 끝나고 나면 예. 시사정비소에 나오시겠다고 아. 약속을 하셨어요. 조국 선생님 너무 하시네. 제 방송 안 나오시고. 그땐 탄핵 전이니까 어쨌든. 하여튼 뭐 조국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튼 뭐 조국 선생님,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김광진 의원님 또 젊은 분인데 네. 센스도 있고 그리고 대중들 일부러 부른 것 같잖아요. 그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실제로 또 다른 분으로 보면 다른 분? 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김광진 의원을 마초에 비유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마초가 아니었어요. 원래 능통이었는데 소녀에서 능통은 사실 난 잘 몰라가지고 책이 나와가지고 초반에 나왔다가 그 단명하지 않나요? 그게 병으로 죽기 때문에 네. 병사는, 병으로 네. 죽어서 이제 그 소설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살짝 이렇게 네. 삼국지 사라지죠. 인물전 책에 나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능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능통이 뭐냐. 아니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지. 오히려 마초보다 바꿔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마초보다는 능통이 저는 지금 탓을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마초 캐릭터를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네. 초반에 막 등장해가지고 네. 활약을 해서 그 활약상에 사실 비춰서 이제 김광진 의원님이 그렇게 활약을 한 거, 활약상에만 매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격이나 행적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은 마초라는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되게 어리석고 어리석다기보다는 굉장히 정말 못돼 보여요. 음.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간계에 막 넘어가서 네, 자기 넘어가고. 편 막 근데 전 뒤통수 마초 치고 좋아요. 막. 유일하게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대복 같은 피부. 얼마나 좋아. 근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제 북콘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초편 쓰고 사실은 욕을 좀 먹었어요. 아, 왜요? 네가 김광진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마초 같은 캐릭에다가 너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좀 제발 오해 좀 하지 마라. 어떻게 삼국지 인물에다 제가 사람을 매칭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 일일이 이제 그걸 다 3권을 맞춰요. 쓴다면 그럼 뭐로 이제 쓰시겠습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주장하거든. 아니, 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약간 원래 송곤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송곤을. 근데 지금 송골 안희정인데. 송곤을 안희정으로 했는데 사실 어쨌든 뭐 캐릭터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다음 편에 제가 쓸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저는 안 쓰기로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만 혹시나 쓰게 되면 송권으로 써드릴게요. 송권. 캐릭터는 어차피 다 맞추기 나름이에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안희정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희정 같은 경우는 자, 안희정이 어떻게 될지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정비소 듣는 분들 익스몬스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익스몬스터 사장님이 시사정비소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할인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막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잘 해주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통화했으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시사정비소에서 듣고 왔다. 광고 듣고 왔다. 광고 듣고 왔다. 그러니 그 입장료 이거 할인해달라.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해주기로. 우리가 김광진 이름 팔면 무료로 해준다 그랬으니까 무료로 해주는 거 잘 활용하시고요. 네, 저희 광고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몰에 가시면 익스몬스터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들려주십시오. 예. 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예. 그 아까 질문에 이어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문재인은 유표에서 벗어나려면 형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문재인의 형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무현의 비서로서의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신중함, 우유부단함, 배타적 지지자, 이렇게 지지자들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폭탄을 한번 맞았죠. 지금 요 세 가지 중에서 얼마나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노무현의 비서에서 그건 벗어나고 거의 벗어난 있다는 것 거. 같아요. 네네. 그 이미지는. 그거는 뭐 당대표 하시고 뭐 혁신위원회 뭐 또 제안하시고 네. 하면서 그 이후에 쭉 이제 지난 행적들을 보니까 이제는 노무현의 비서에서는 충분히 벗어났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뭐였죠 제가? 신중함,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게 그 본인 성품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 문재인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로 바뀌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주목을 하는 게 이분이 나이도 많고 좀 어쨌든 지금 네. 주자 중에서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변화가 느릴 수 있는데 네네. 이분은 오히려 다른 그 후보들에 비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들 되게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 그래서 어쨌든 워딩이 바뀌잖아요 지금. 네. 되게 굉장히 단호해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건 너 왜 물어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함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맞춰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안 됐던 거 자기 고집만 세웠던 거죠 사실은. 나는 자꾸 내가 무슨 한마디를 하고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또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친문 패권이다. 너무 제멋대로 다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은 지금 말씀하신 그 우유부단함과는 또 반대되는 또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 말이 왜 나오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어떤 그 후보자들 뭐 자기 주장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뭐 친문 패권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주장을 지금 다 해요 지금. 자기 주장하는 거 가지고선 이거 패권이라고 그러면은 패권 아닌 게 어딨어 그러면. 패권 좀 부려봤으면 네. 좋겠어.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우유부단하지 않은데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보여진단 소통 말이야.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그것도 정리하면 어쨌든 되거든요. 어쨌든 1위 주자 입장에서는 말의 책임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주장의 범주를 넘어서서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않든지 간에 예를 들면 탄핵 국면이다 뭐나 이런 것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주장은 뭐 다 군소 정당들이 더 먼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순간 타이밍에서 문재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문재인은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거나 얘기를 하면 문재인이 말한 걸로 결정하니까 문재인 패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문재인 아니라 1위 주자가 앉을 수밖에 없는 책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삼국지 캐릭터로 돌아가서 예. 그럼 이 문 후보한테 네. 그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삼국지 인물 중에서 그러니까 비교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조. 조조.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대세론이 어떻게 형성됐든지 간에 대세론을 지금 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가장 대세론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계속 외연을 계속 확장을 하시고 또 동시에 외연만 확장해갖고는 뭐 별로 실속이 없잖아요. 예. 어쨌든 데리고 오신 분들 뭐 캠프에서 어떤 뭐 역할을 뭐 주든 아니면 뭐 자문위원단들 이런 게 막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네. 어떤 실제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쨌든 전열을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열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세력이 큰데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실속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봤을 자, 때. 우리가 사실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냥 문재인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그 전체적인 삼국지 인물전 혹은 군웅할거의 구성이 진짜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빠뜨려진 것 같아요. 예. 군웅할거라고 삼국지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세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여기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세 나라의 군주는 누구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제가 어떤 그 지형을 본 게 아니고 인물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 빅3는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책을 쓸 때 문재인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안희정. 네. 2014년부터 안희정을 저는 계속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유비가 없어요. 유비는 이제 삼국지 인물전을 쓸 적에 네. 2014년도에 홍세화 선생님 썼어요. 네. 그거 쓰고도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 사실 그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그 인물 전체의 막 행적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쓸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 그 행적 중에 유비가 가지고 있는 또 행적들이 있어요. 지금 어렵게 막 이렇게 살았던 거, 네. 그리고 주변에 세력 안 모였던 거,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쨌든 인품 네. 훌륭한 거 거기다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제 썼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럼 삼국지 인물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잖아요.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됐죠. 네, 예. 바뀐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삼국지 인물전과 네. 2016년도에 군웅할거 삼국지에서 바뀐 캐릭터. 바뀐 캐릭터 대표적으로 옆에 계신 김광진 의원님, 예, 오나라의 소년장수 능통이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좀 센 캐릭터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초로 바꿨던. 그걸 예. 저처럼 요구사항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유일해. 아니, 이거 바꿔달라고 바꿔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어.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캐릭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 돼요. 다. 왜냐면 나랑 술을 먹어야 되거든. 술 한잔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난 능통이는 싫다. 근데 예. 안희정 지사하고도 한잔 하셨나요? 왜 이렇게 아니요. 바뀌었어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손책이었죠. 네. 그러니까 손책이었는데 지금 손권으로. 네. 뭐 어떤 점이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나? 그렇고 어쨌든 그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그 지사가 됐을 때는 완전히 자기 세력이 이제 그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금방 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기반을 잡았을 때 손책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바람을 담은 거죠. 여기에서 바로 그 손책이 어떻게 하다 중요하면 자기가 기반을 다 다지지도 않았는데 조조 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어버리거든요. 네. 역습을 당해가지고. 당신 너 그러지 마라. 더 숙이고 충청도에서 좀 자기 기반을 다지면 분명히 당신한테 기회가 온다. 적벽대전 할 때는 누구예요? 그게 손권이죠. 손권, 유비 합쳐가지고 사실 조조한테. 주유의 역할이 더 컸죠. 예, 그때. 사실은 주유죠. 사실은 네. 주유가 한 건데. 근데 그 안희정 소설이지. 지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음. 이렇게 평하셨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손권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그랬죠. 말씀하셨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리까리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사실 아리까리한데 제 바람을 어쨌든 2014년도에 이제 담았었고 그리고 요 근래 뭐 어떤 선의 발언이나 네.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자기를 좀 숙이고 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그런데-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충분히 안지사는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대연정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음. 때를 정말 잘못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민감한 실드가 안 되나요, 이거?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안지사님이 봉합을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빨리 딱 터졌을 때. 예. 저희는 되게 늦게 봉합했다 이렇게 아니요,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되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의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오늘자 지지율 이렇게 보니까 20%에서는 좀 떨어지셨지만 유지하고 있죠.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폭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이 양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뭐 어쨌든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잠깐 있어요. 말씀드리면 오늘 막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5%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뭐 요거 5% 뭐 별거 아닌가요? 그것도 올라가죠. 뭐. 5%면 네. 자유당 사람들 10명 아이고. 투표를 합쳐놓은 거예요. 아이고. 5%면 얼마나 아이고. 많은데 왜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안지사가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네.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안지사가 지금 2위를 하면서 어쨌든 레이스를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도 그만큼 지금 높아지고 네. 있고 네. 어찌 보면 뭐 문재인 후보도 어쨌든 그런 면에서 조금 보호받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여튼 이 세 개 나라 중에서 뭐 음. 위나라하고 음. 유비가 있는 나라가 이제 총나라야.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사실 촉이 제일 이게 나중에는 작았죠. 네. 나중에 네. 나중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로 보면 주인공이 있는 두 나라고 청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인데 실제로는 좀 컸을지 몰라도 네. 우리가 이미지로 네. 네. 여기 있는 사람도 삼국통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의 입장에서 예. 삼국통일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은 거의 답이 없어요. 그는 어쨌든 큰 대장 되게 센 사람 한 명을 잡으려면은 1대1로 작은 놈이 붙어가지고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네. 힘 합치는 것밖에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대연정 해야 되네. 안희정 입장에서는 대연정 해야지. 글쎄 뭐 그거라고는 뭐 제가 뭐 편집장이면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촉, 오, 연대, 그러니까 위나라를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촉과 거죠. 오가 연합을 했던 그걸 대연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근데 이건 전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밖에 있는 오히려 저 자유당 쪽 세력이 굳이 지형으로 따지자면 위나라에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연합은 이상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건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달라요, 야당 연합군이야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삼국지까지 막 다 나오죠. 그렇네. 연합군이야. 생뚱맞은 연합. 백제를 막기 위해서 당나라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참 뭐 어쨌든 제가 정치 아주 좀 깊은 그 사안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자, 그런 뭐 얘기 아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번째 인물로 네. 안철수. 안철수는 2014년이면 똑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일 땐가요? 그 당대표일 땐가? 그때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이 양반이 원래는 그냥 다른 아무 당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새정치 뭐 네. 저기였는데 제가 원고를 다 써서 근데 합당하기 전이에요. 김만길 네, 대표 네. 있을 때랑. 그래서 모든 스토리를 이 양반이 혼자 단독 플레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썼는데 교정 다 끝나고 책 판형에 앉혀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합쳐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아하나? 여튼 안 바뀌었어요, 그 양반은. 원소잖아요. 그때도 원소, 지금도 원소.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좀 같은 원소인데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원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높은 지금보다 원소죠. 굉장히 그때 원소는 관도대전 이전의 원소. 그러니까 조조한테 깨지기 전에. 청취자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음. 원소를 좀 기본을 좀 알려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원소가 누구지? 그러니까 유비가 처음에 통일하기 전에 막 황건적 할 때 황건적 중심되는 사람인가? 그때 나왔던 사람인가요? 사람이고 이제 자기네 조상들 그러니까 되게 금수죠. 이제 그러니까 유비가 처음에 조조가
유비랑 손잡고 우리 이 사람 치자라고 했던 게 원소예요? 동탁. 그건 그거는 동탁이에요? 그 동탁을 칠 때 원소가 맹주가 되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세력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삼국지 초반의 패자였던 거죠. 굉장히 제일 센 사람. 네, 삼국지 초반에 조조가 크기 전에 제일 힘이 셌던 사람. 뗐는데 조조랑 싸워가지고 패하면서 멸망하죠. 네. 원소라는 사람. 지금의 안철수는 그 조조랑 붙고 난 다음에 원소인 것 같아. 그래도 좀 연명하다가 죽잖아요, 나중에. 연명하다가 지금도 연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저는 네. 그 상태인 것 같아. 연명을 하시고 있고 정말 뭐 안철수 지지자분들 지금 10%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분은 뭐 원소가 되는 거죠. 그냥 원소가 돼서 죽기 직전이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이 말을 안철수는 꼭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초대 손님의 입장은 본 방송과 무관합니다. 네, 저희 편집 방향과 전혀 그러니까 뭐 일치하지 않습니다. 100% 저희의 순수한 편견입니다 이건. 네. 안철수 그 원소를 비유한 평이 가장 좋은 그 에피소드 편이었어요. 인기가 반응이 많았던. 제일 좋았던. 네. 네, 그랬었죠. 원래 반응이 많았던. 삼국지 예, 물전에서도 예. 네. 36위를 찍었죠 제가. 네. 우리는 좋았어요. 지금 16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순위 높은 방송에 저 같은 이렇게 무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 삼국지 인물전 굉장히- 많이 사주세요. 아니, 그 군웅할고 대한민국 군웅할거 삼국지. 대한민국 삼국지. 네. 거기서 보면 자기 주변 인물들을 다 잘라내고 결국 떠나게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똑같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예, 똑같다고 보고, 실제로 그 옆에 계셨던 분들, 잘렸다기보다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참모들이 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원소 같은 금태섭, 경우는 송호창, 뭐 그러지는 안학- 않았는데, 원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똑똑하니까, 또 자기 되게 기분파고, 어떨 때는 자기 참모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어떨 때 맞아요. 자기 기분 좀 틀어지면 참모 말 안 들어줘 버리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원소하고 좀 비슷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원소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전술도 잘 써요.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 뭐 하냐고.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닌데, 사람을 잘 쓰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예. 토론회면 뭐 이렇게 설전? 방송에서 하는 거 보면 예. 사람들이 평이 좋아졌잖아요. 달라졌다. 이런 평들이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예전에 인기를 얻게 된 계기가, 무릎박도사. 네.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으셨죠.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일단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방송. 연출의 힘이다. 연출의 힘이라기보다 어쨌든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럼 준비를 하셔서 나왔을 텐데, 그 정도도 지금 못 보여준다면은 정치 그만두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책들이 좋아져야죠, 당연히. 정책 짬밥이 있는데. 근데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뭐 대통령 되게 됐다. 그렇게 보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정말 중요한데 경선이 끝나고 각 당 경선이 끝나고 그야말로 붙었을 때 구도가 다시 짜여져가지고 붙었을 때 보이는 그때 모습을 봐야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당 경선에서 이분이 올라올지 아닐지도 더 지켜봐야 돼요. 거기에도 뭐 후보들이 뭐 짱짱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예. 망해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굴곡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네. 예. 그거는 그냥 굴곡인 거고요. 아. 큰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큰 흐름은 망하는 흐름. 이미 저는 그 양반의 그 내리막길을 언제로 봤냐 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네. 양보하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점 찍고 저는 내려온다고 봤거든요. 2010년인데 그때부터 예견하셨나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저는.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안철수를 좋아할 때 아니에요? 예. 맞아요. 가장 좋아할 텐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극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 극점이에요. 그 이상 그 사람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추이를 보자고. 계속 내려오지,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분 자체가 뭐 나쁜 사람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지지층은 또 있게 마련이고. 네. 하지만 또 다른 구도가 짜여졌을 때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이번 대선이 이분의 어쨌든 거의 뭐 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안철수 의원이 사실 새정치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슬로건으로 이제 정치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 슬로건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안철수에게 기대하는 거는 또 새정치인 건데 새정치라고 하는 건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꼬여 있는 괴리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게 참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많죠? 예. 이 많은 등장인물의 얘기를 다